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한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박선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찾아뵙게 된 이유는 지난 학기 우리 대학의 교수법 공동체라고 하는 연구 모임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연구 모임에서 이루어진 이야기들을 여러 선생님들과 공유를 하고 어떤 프로그램들로 진행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제가 모르는 영역의 내용들도 있고 또 사실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전히 의문점 그리고 또 공부에 대한 부분들의 욕구가 있어서 또 그런 거리들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 교수님들과 의견을 좀 나누었으면 하는 목적도 있음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학에 산재하고 있는 DHU 교수법 공동체라고 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제가 참여한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K&D 유닛이라고 하는 이제 명칭을 가지고 있는 연구 모임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제 슬라이드 중심으로 살펴보게 될 텐데요. 그 이전에 저희가 저도 이제 단연간 교수법 연구 모임의 이름으로 그리고 교수법 공동체의 이름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가장 큰 어려움들은 제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 교수법들의 적용이 우리 학생들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의 어려움이 좀 많았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의 것들을 사실은 우리 대학에서는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또 다른 학교에서는 어떤 식의 목적과 필요성과 또 내용과 방법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함도 있어서 사실은 이 교수법 연구 모임이라고 했던 이 K&D 유닛은 우리 대학과 광주 지역에 있는 하나의 대학이 같이 연합해서 병행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부분들 설명으로 말씀 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4차 산업 시대로 접어들고 또 강제적으로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게 되면서 온라인 수업에 대한, 즉 비대면 수업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이루어지게 되었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수법 모임을 하면서 그리고 교수법의 많은 이수 내용들을 제가 습득해 나가는 과정에서 학생들에 대한 수업에서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라는 고민점에서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수행했던 교수법 공동체의 과제명은 오프라인 수업 관련 교수법 연구라고 하는 명칭을 정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임의 명칭은 K&D 유닛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참여했던 각각의 대학의 앞 글자를 따서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업에서는 오프라인에서 관련된 수업 모델과 온라인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수업 모형을 조금 말씀드리고자 했었던 것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우리 대학에서는 저 박선희 중등특수교육과에 있습니다. 참여했었고요. 행정병리학과에 있는 장정현 교수님께서 참여를 같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 올린 바와 같이 우리 대학뿐만 아니라 광주 지역에 있는 대학과 참여 교원들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의 2분 교수님과 또 광주에 있는 K대학의 4분의 교수님들을 모시고 저희가 연합해서 병행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려서 전체 6명의 교원들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학과 광주 지역에 있는 이 K대학과의 저희가 연합에서 이루어지게 된 주 목적은 대학들마다 어떤 교수법들이 연구되고 있는지가 가장 궁금했었고 또한 대학들에서 하고 있는 새로운 교수법에 대한 부분들이 온라인 수업으로 진입을 하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들이 타당한가라고 한 논의들을 조금 더 심도 있게 해보자라고 했던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외에 여러 가지의 목적을 통한 또 여러 가지 평가라든가 각각의 가지고 있는 목적성에 따라서 진행되게 되었었는데 그것들 중에서 제일 큰 것들이 우리 교수의 역량을 좀 강화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타대학의 내용들을 벤치마킹 해보고 우리가 잘하고 있는 부분들을 공유 확산하는 부분들을 통해서 교수자가 가지고 있는 교수 역량을 강화하는 것들에 대한 기틀을 좀 거시적으로나마 잡아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각 대학이 가지고 있는 교육 활동을 통해서 교수자의 역량 강화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연계하게 되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대학과 광주 K대학 간에 있어서의 교수법의 교류 그리고 교수자 간의 역량 교류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루어졌다라는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어졌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교수법 공동체를 하면서 제가 늘 느꼈던 부분들이
저도 꽤나 많은 교수법 이수를 이제 학교에서 하고 있는 교수학습센터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있지만 사실 이수로만 끝나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 이수를 통해서 교과목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어려움들은 늘 교수자로서의 숙제였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들었던 뭐 PBL 수업, 뭐 액션 러닝 등등에 대한 많은 수업들을 통해서 혼란 상황에서 적용하려고 했더니라고 하는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어서 교수법을 이수하고 난 이후에 어떤 식의 교수 과목들을 적용하면 좋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고민을 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 중에서 왜 내가 배웠던 교수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학생들에게 적용할 때 어려움이 있는가라고 하는 측면을 보면 사실은 우리 학생들의 경우에는 동기유발이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조금 더 시작점이 달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즉 학습자 중심의 교육으로 이루어져야라고 한다는 우리가 많은 이론들과 교수법에서 듣고 있는 내용들이지만 이런 학습자 중심 교육을 위해서는 어떤 식의 교수법이 적용되어야 하고 또 이런 교수법을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동기 유발이라고 하는 것들이 학습 동기와 맞닿아 있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민이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개인적인 미시적인 목적으로는 교수법을 이수하고 난 이후에 교과목을 어떻게 적용해보면 좋을까라고 하는 게 교수자 개인으로서의 미시적인 목적이었다고 보면 좀 거시적으로 저희가 이제 공론화되어진 거시적인 부분들에서 보면 학습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학습 경험을 제고하고 학습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교수법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대부분 얘기하고 있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 학습자 중심의 수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에 착안을 해서 좀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과 목적에 대한 부분들을 교수법 연구 모임에서 가지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그 학습자 중심의 교육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학습자의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학습 동기 유발을 위한 부분들을 보면 개인적으로는 교육에서 보면 동기 유발이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접근만 좀 쉬워도 수업을 진행해 나가거나 그 다음 단계의 단계로 넘어가는 굉장히 수월한 지점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로 살펴본다면 사실은 이 교수법 연구 모임을 통해서 저희가 다루었던 내용들이 지금 보시는 것 같은 게임이라고 한 내용들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저희가 못하게 하지마 라고 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였었긴 하지만 저희가 이런 게임이라고 하는 부분들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수업이 진행되는가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을 해보고 싶은 것들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임에 대한 부분들이 게임화라고 하는 용어들로 적혀 있긴 하지만 교육용 게임 학습이라고 하는 내용들 그리고 이런 게임이라고 하는 기반을 통해서 학습과 어떻게 이렇게 매치시켜 볼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들을 문헌 연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었는데 이런 교육용 게임 학습과 게임 기반 학습이라고 하는 부분들 중심으로 해서 학생들의 학생 중심의 그리고 학습 동기를 유발을 할 수 있는 교수법을 적용해보자 라고 하는 것들로 목적화하였습니다. 우리 연구 모임에서는 게미피케이션이라고 하는 용어를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제 동시 공부를 하시는 분들께서 혹은 또 수업 모형 공부 학습하시는 그리고 공부하시고 적용해 보시는 많은 교수님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좀 생소했었고 이번 통해서 공부를 좀 했었다라고 보였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 올리는 부분들이 제 전공이나 제가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작은 부분들을 교수님들께 말씀 올리는 부분들이어서 혹시나 전공하신 분들께서 듣기엔 조금 불편할 수 있으실지도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 수업에 어떻게 녹여냈던가라고 하는 부분들로만 이렇게 좀 봐주시고 양해 부탁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게임화라고도 하고요. 게이미피케이션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아마 게임과 에듀케이션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아우를 수 있는 앞서 말씀드렸던 교육 기반의 게임과 또 이런 부분도 설명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미피케이션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수업 모형을 개발하고 또 이런 모형들에 대한 부분들이 이후에는 수업학습 지도안에 좀 녹여낼 수 있게끔 하는 것을 최종의 목적으로 진행해서 참여 교원들의 수업 지도안을 작성하는 것을 최종의 목표로 정했습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게미피케이션이라고 하는 용어를 좀 생소해서 제가 문헌 분석을 통해서 이러한 내용들이 먼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게임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좀 즐겁죠. 재미있고 동기유발이 좋고 내가 주도적으로 시작과 방법과 끝점을 찾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큰 장점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들과 접목을 한다면이라고 해서 착안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연구자분들께서 게미피케이션 혹은 게임화라고 하는 용어를 가지고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연구자들마다 정의와 방법과 그에 따른 예시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꽤나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요. 국내외를 방문하고 이 게미피케이션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도구화, 절차화하는 부분들이 활동화되어졌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많은 연구자들의 정의라고 하는 부분들 중심으로 봤었을 때 저희가 통칭해서 본다면 게미피케이션이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비게임적 맥락에서 사람들의 흥미 유발, 동기부여, 과제 몰입, 행동 유도 및 변화, 학습 촉진, 문제 해결 등을 위해서 게임 요소와 게임 사고 방식을 적용하는 기법이나 활동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는 학생들에게 흥미와 동기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들에서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흥미 유발, 동기부여, 그리고 과제 몰입도 등등에 대한 부분들에서 방점을 좀 가지고 게미피케이션이 좀 합당하겠다라고 연구자들의 의견이 일치하게 되었습니다. 시작할 수 있는 흥미 유발, 그리고 내가 수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동기라고 하는 부분들과 그 동기를 통해서 과제에 어떻게 몰입하는가라고 하는 등등에 대한 부분들을 정의화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수법 연구 모임을 통해서 게미피케이션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오는 것에 저희가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역시나 이 게미피케이션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단지 게임으로만 끝나는 것이다 라고 했다면 교육적인 목적이 없이 그냥 게임화 되어지는 걸로 흥미거리와 과제 몰입 정도로만 끝났겠지만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 우리는 지금 현재 게임을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교육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목적화했었기 때문에 이 게미피케이션이 가지고 있는 교육적인 가치를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중심으로 저희가 살펴보자면 게이미피케이션이란 학습자 중심으로 봤었을 때 학습자에게 재미와 몰입을 통해서 학습의 흥미와 동기를 부여하고 능동적인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습에서 중요했었던 흥미와 동기라고 하는 부분들로만 단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부분들이 정의에서 나타났었던 것처럼 과제 몰입을 통해서 능동적인 학습자로 학습에 참여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들이야말로 이 게이미피케이션이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가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학생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학습에 과제 몰입하고 재미를 느끼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하다 보니까 뒷줄을 보시는 것처럼 물론 전통적인 수업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의 경험이 되게 많겠지만 두 가지를 단순하게 비교해 본다라고 했었으면 전통적 수업과 비교했을 때 조금 더 많은 그리고 다양한 학습의 경험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야말로 게이미피케이션이 가지고 있는 교육적 가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최종 보고서에서도 이 게이미피케이션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를 되게 많이 했었고 이런 게이미피케이션이 구성주의라고 한 학습 원리와도 굉장히 닿아져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게이미피케이션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떤 것들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들을 다 담고 있긴 합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그런 게이미피케이션에 대한 부분들 정의와 교육적 가치에 대한 부분들만을 교수님들께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외 문헌들에서 이 게임화 혹은 게이미피케이션에 대한 부분들의 이야기들이 되게 많아서 이제 무지하게 많은 정보들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설명들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 게이미피케이션을 적용해 볼 수 있는 교수법들이 조금 더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긴 했었습니다. 도구화되어지는 부분들이긴 하지만 이를 통해서 우리는 연구 모임을 통해서는 이 글씨가 조금 흐려 보이긴 하네요. 이 게미피케이션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연구자가 얘기했었던 어떻게 수업에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도표를 하나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일종의 교수 체제 수업 모형이라고 하는 이제 연구자들이 이름을 붙였었는데요. 과거에 이제 전통적인 방식의 수업에서는 저희가 학습의 단계를 단원별로 나누고 다시 학습 단계별로 나누게 되는 이 모형도를 이제 갖추고 있었다면, 이 게미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게임화 수업에 있어서는 이후에 우리가 게임화 수업이라고 하는 단계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이런 단원에 맞는 게임화 수업의 단계를 설정하게 되고, 이에 따른 평가와 보상과 피드백이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더 철저하게 만들어줌으로써 내가 이후의 수업에 대한 동기와 과제의 몰입도나 능동적인 참여에 대한 부분들을 보상받고 그에 대한 피드백에 대한 부분들을 볼 수 있겠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학습 단계에 대한 학습 단계별에 따른 평가와 보상 및 피드백은 이후에 단원이 끝난 이후에도 다시 보상 및 피드백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다음 단계 학습으로 가서 학습 단계에 따른 동일한 방식의 수업 단계를 거치는 것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이외 전체 단원이나 내용들이 끝나게 되는 교과목 이후에서도 전체 종합평가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평가와 보상과 피드백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전통적인 방식에서 이루어가는 부분들이지만, 수업의 단계를 학습 단계에 맞춘 게임화 수업이라고 하는 게미피케이션이라고 하는 부분들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조금 더 촘촘하게 만들어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왔다라고 하는 부분들로 말씀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예시로 저희가 나오는 것들이 패들렛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통해서 자료를 모아서 공유할 수 있는 활용 도구들을 저희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패들렛이라고 하는 중심으로 보면 저희가 자료를 좀 사실 온라인 수업을 저희가 최근에 이제 많이 했었고, 이후에도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이 병행이 되어지거나 온라인 수업이 조금 더 많아질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점의 교수자 입장으로서 보면, 과거에 동일한 텍스트 중심으로 학생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수업을 PBL이든 액션 러닝이든 뭐 등등의 뭐 플랫들, 무크들 이런 식의 도구 이제 교수법 위에 이제 태워서 학생들한테 전달하는 과정에서도 보면, 내가 알고 있는 수업의 계획서, 이렇게 시작하게 되는 수업 계획서라고 하는 부분들 내에 각 주차별로 어떤 식의 수업을 하고 또 이 학생들과 나는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들은 참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면서도 뭐 LMS에 탑재라면 제가 그 다음 주에 그걸 정리한다거나 뭐 실시간 수업을 통해서 피드백 준다거나 학생들에게 공유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엄청나게 많았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소통에 대한 부분들이 대면만큼은 이루어지지 못했던 저는 초기 1학기를 가지고 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패들렛을 활용한 교수학 지도안을 작성할 때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장점을 좀 보면, 사실 패들렛을 통해서 결과물을 상호간에 공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결과물에 대한 부분들을 지도안을 통해서 올려놓으면 결과물에 대한 부분들이 오늘 수업에서 이루어질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아예 지도안 통해서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활동을 진행하는 절차마다 단계별로 팀 수업을 하게 됐을 경우에도 절차별로 어떤 자료들이 공유가 되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장점이다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또 이러한 부분들을 하고, 최종 발표를 하고 난 이후에 공유 도구로서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생각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 잘 표현하지 않고, 대학들마다 우리가 이렇게 검사라든가 평가라든가 해보면 학생들이 표현할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부분들을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특히나 좀 작은 중소대학 같은 경우에는 의사소통에 대한 부분들의 어려움들을 각 대학들마다 설명하고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이렇게 패들렛을 통해서는 대면하지는 않지만 자기의 생각과 또 그리고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의사소통의 표현 능력을 조금 다룰 수 있는 도구들이 조금 활성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것들도 제한되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서 우리가 학생의 결과물들을 공유한다라고 했었을 때도 이 공유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은 어떠한지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패들렛을 통해서 자유롭게 의견들을 모아서 공유할 수 있는 저장 장치로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활용한 이런 교수학습 지도안에 대한 예시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K&D 유닛이라고 했던 이제 제가 진행했었던 우리 대학 두 분 교수님과 이제 광주 지역의 K대학의 네 분 교수님과 함께 진행했었던 이 K&D라고 하는 교수법 공동체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업에 대한 모형을 개발하려고 했습니다. 그 수업에 대한 모형이라고 하는 것들이 게임 기반으로 했던 제가 설명드렸던 앞서 저희가 이제 좀 가지고 왔었던 부분들 중에서는 이제 그 게임 기반, 게이머에 대한 부분들을 도구로 해서 대면 상황에서 비대면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도안 중심의 모형을 좀 발견을 하고 또 개발하려고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앞서 저희가 이제 설명을 드렸던 여러 가지 진행을 했었던 과정들을 보면 문헌 연구에 대한 부분들 설명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개 대학이 참여하다 보니까 각각 대학에서 문헌 연구를 통해서 자료 분석을 하고 또 이러한 부분들을 또 줌을 통해서 저희가 온라인 모임을 통해서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진행하게 되었고 다시 문헌 연구 중심으로 게이미피케이션에 대한 부분들의 모형을 개발하기 위해서 각각 교수 참여자 선생님들께서 하셨던 교과목 중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교과목을 선정을 하고 이 게이미피케이션에 대한 부분들 일정한 저작 도구를 가지고 저희가 수업 지도안을 공유할 수 있는 수름도를 가지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런 부분들이 온라인에 다시 한번 모여서 수업 지도안을 다시 정리하게 되고 수업 지도안을 공유하는 것을 통해서 대면과 비대면 상황에서 우리도 역시 온라인에 대한 부분들과 또 병행 수업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고민을 저희 역시 온라인과 비대면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모임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제가 한글 파일을 올려서 좀 설명도가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제가 이거를 그대로 조금 진행했던 걸 좀 가지고 오는 샘플이다 보니까 한글 파일이 그대로 이렇게 캡처해서 와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저희 수업은 수업 전, 수업 중, 수업 후라고 하는 과정으로 진행되게 되고 대부분의 수업은 우리가 수업 중에 이루어지는 부분들이니까 도입, 전개, 정의라고 하는 전통적인 방식의 수업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는 우리가 수업 전도, 그러니까 플립드에 대한 여부를 좀 떠나서 수업을 진행하기 이전에도 학생들에게 내가 지금 선수학습에 대한 지점이 어디쯤이고 또 출발점이 어디쯤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긴 한데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 연구 모임을 통해서 하려고 했던 게임화 도구, 게이미피케이션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설정하는 칸을 하나 더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뒤에 나오는 평가 활동에 대한 부분들이나 또 활동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준거와 내용에 따른 활동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수업에 대한 자료나 유의점에 대한 부분들을 지도안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게임화 도구에서는 개념의 지도나 인과관계도 같은 부분들의 맵을 이용을 해서 수업 중 학생들이 내가 선수학습에 대한 정도가 어느 정도 출발점에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게임화 도구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겠다라고 설명하게 되고요. 역시나 수업 중에도 보면 줌을 통한 설문지라든가 퀴즈 같은 것들을 통해서 게임화 도구를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것들이 제한되어져서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이루어지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면 수업이든 혹은 비대면 수업이든 저희가 토론 토의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 토의식의 수업들이 굉장히 많이 활용될 수 있는 지점에 있었기 때문에 수업 중간에 저희가 토론과 토의식의 평가 혹은 토론과 토의식의 수업을 통해서 진행하게 되었고 그를 통해서 그룹 토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게임화 도구들을 저작해서 저희가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저희가 게임화, 게이미피케이션 활용할 수 있는 도구 중에 하나가 방탈출 게임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외 슬라이드에서 제가 참여 교수님께서 해부학이라고 하는 수업에서 이루어졌었던 이 탈출 게임에 대한 이야기도 다루려고 합니다. 아마도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많이 저희가 사용하게 되는 이제 툴 중에 하나였던 구글 설문지라고 하는 부분들 중에서 쉽게 방탈출 게임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방탈출 게임을 통한 학습의 선행에 대한 부분들, 학습 문제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지 구성하는 방법은 아마 많은 교수님들께서 아시는 부분들이라 간략하게만 설명드리면, 설문지를 구성하고 내가 필요한 섹션에 대한 부분들을 만들어서 섹션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게 되고, 방탈출 게임인데 제가 만들었던 설문지, 그러니까 해부학에 대한 관련되어진 내용들이 진행되면서 내가 방을 탈출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보게 되는 것으로 설정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단답형의 문제를 쓰게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역시나 그러니까 다지형에 대한 설명들도 할 수 있는 문제를 추가해서 작성할 수 있었고요. 지금 보시면 지금 이제 해부학 문제다 보니까 이렇게 대뇌에 대한 설명들을 다루고 있는데, 만약에 오답인 경우와 정답인 경우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다르게 할 수 있도록 해서 지정해 놓는 방법을 통해서, 만약에 내가 오답인 경우에는 다시 하단의 단층으로, 또 정답인 경우에는 다음 단으로 넘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다양하게 설문지를 구성하셨다라고 소개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중간에 브릿지처럼 이렇게 섹션을 위아래로 잘 이동해서 아까 말씀드린 오답인 경우와 정답인 경우를 다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했다라고 하셨고요. 역시나 이렇게 단답형에 대한 경우 틀렸을 때 정답일 때 어떻게 해나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는 질문에서 단답형에 나오게 되면 정답을 확인을 하고 숫자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하게 되고요.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답이 입력이 되어지게 되면 정답이다라고 하는 문구, 오답인 경우에는 다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는 문구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집중해서 본인들이 문제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방을 탈출하게 되면 문제가 10문제 이상을 잘 해결하고 지나온 것 같은 이런 부분들을 잘 구성하였다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를 중심으로 우리 대학에서 참여했던 두 분 교수님들의 수업에 대한 지도안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중등 특수교육부와 4학년에서는 특수교육 교재연구 및 지도법이라고 하는 수업과, 또 임산병리학과 3학년에서는 혈액학 및 실험이라고 하는 수업을 통해서 앞서 보셨던 게이미피케이션에 대한 부분들의 게임과 도구를 통한 지도안을 작성하는 것으로 이제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 예시만 좀 살펴보면, 앞쪽에 저희가 이제 모형을 설명했었던 수업 전, 수업 중, 수업 후라고 하는 부분도 중심을 살펴봤었을 때, 우선 수업 전과 수업 중에 대한 부분들만 예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직접 수업했던 부분들이고요. 일정한 주차에 이런 식의 수업들이 진행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지금 저희가 게임화 도구에 대한 게이미피케이션만 살펴보면, 저도 구글 설문지를 통해서 앞서 보셨던 10개 정도에 대한 문항지를 만들고 그분들 단계별 게임 활동을 통해서 그 이전에 교재 연구나 수업 발표들이 어느 지점까지 와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수업을 진행할 수 있게끔 이제 하였습니다. 그래서 URL 주소를 통해서 앞서 보셨던 그런 게임 설문지를 사실 수업 전에 많이 할 수 있는 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간략하게 이렇게 문항 한 10문장에서 미만으로 만들어서 게임 활동을 진행하게 되었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수업 중에는 이제 우리가 아주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수업을 확인을 하고, 본 수업에 대한 수업을 확인을 하고, 이전 학습 상기, 본시 학습 준비, 수업 목표까지가 도입해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고, 아시는 것처럼 사실은 이 그 도입 단계와 수업 전에 동기 유발과 흥미를 좀 끌어낼 수 있어야 된다고 봤었기 때문에 게임화 도구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습니다. 구글 설문지나 혹은 젠보드를 통해서 키워드의 빈칸을 좀 채워가는 방법을 통해서 학생들이 할 수 있게끔 이전 학습을 상기하는 부분들을 정리를 하였습니다. 물론 수업 전에 게임 활동을 통해서 선행학습에 대한 부분들이 이루어지긴 하였으나, 본 수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전시학습과 연결되는 키워드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젠보드나 구글 설문지를 통해서 학생들이 잘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분으로 하였습니다. 전개 수업에 있어서도 저희가 구글 설문지를 이용하게 되고요. 이 수업은 이제 교재 연구 및 지도법을 통해서 장애 학생들에게 모의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들로 진행되었었기 때문에 이 수업에서는 직접적인 수업의 진행 방식을 모의 수업을 통한 도구를 통해서 저희가 활동에 대한 것들이 진행되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이건 제가 직접 사용했었던 지도안이기 때문에 아마 제 수업에 대한 용어들이 그대로 나와져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참여하셨던 교수님의 수업이셨던 혈액학 및 실험이라고 하는 교과목입니다. 간단하게 저희가 정리를 좀 해보면,
이렇게 저희가 이제 수업 전에도 이제 그 참여 교수님께서도 구글의 설문지, 그리고 수업 중에도 젠보드, 그다음에 여기서도 저희가 모의 수업으로 진행했다고 하고요. 역시나 저희가 토익 토론 수업에 대한 부분들까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하였습니다. 성찰 노트를 통한 우리 대학은 현재 많이 쓰고 있지는 않는데 코너식 노트를 제안해 주셔서 성찰 일지라고 하는 부분들을 통한 학생의 활동을 이제 끌어낼 수 있었고, 이 게임화 도구 중에 하나로 저희가 뭐 게임화라고 하기는 명칭이 좀 못하긴 하지만 성찰 노트를 쓸 수 있는 이런 코너식 노트까지 적용해 볼 수 있는 것들을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우리 대학에 참여했던 교수님들은 저도 마찬가지고 수업 이전과 도입 단계에서의 이제 게임화 도구들이 조금 더 집중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에 방점을 두고자 하였습니다. 우리 대학뿐만 아니라 참여하셨던 광주 K대 이제 교수님께서 보내주셨던 참여하셨던 교수님의 교수학 지도한 예시입니다. 교과목은 유창성 장애라고 하네요. 역시나 이제 저희가 이제 게이머 도구들은 아마 이제 평이하게 같은 부분들을 쓰셨던 것으로 이해가 되고, 역시나 대부분의 교수님들께서 저희가 제안했던 지도안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국어 설문지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게임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통해서 저희가 수업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앞서 보셨던, 저는 개인적으로 이 활동이 되게 이제 학생들의 동기를 끌어내는 효과적이긴 했었는데요. 키워드 작성하기라고 하는 부분들이 되게 저는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빈칸을 주고, 노트 구글에서 온라인 수업을 적용했었을 때, 이제 정리해서 사용하신 교수님들도 계시고, 저처럼 도입 단계에서 사용하는 경우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에 대한 부분들을 빈칸으로 채울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을 구글 노트나 설문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효과적이었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본 연구 모임은 대면과 비대면에서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에 거창하게는 모형이지만, 대면과 비대면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게이미피케이션에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보려고 했습니다. 주 목적은. 그렇다면 앞쪽에 보셨던 세 가지 교과목, 세 개의 교과목에서 나왔던 부분들은 온라인 상황에서, 그러니까 비대면 상황에서의 교사학습 지도안이라고 보시면, 사실은 저희가 대면으로 점차 하기만 넘어오게 되고 대면과 비대면이 병행되어진 지점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단지 비대면에서만 게임화 도구를 사용하고 대면에서는 그냥 전통적인 방식으로 수업을 해야지라고 하기보다는 저희가 연결해서 대면과 비대면에서도 이런 게임화 전략들을 좀 사용을 하고 게임화 도구를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했던 부분들은 대면 수업에 있어서도 이 수업 지도안에 게임화 도구들을 적용해보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제안했던 부분들의 내용입니다. 역시나 이 수업 과정은 저희가 수업 전에 대한 활동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었기 때문에 수업 전 선수학습의 확인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면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게임에 대한 규칙 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철저하게 설명하는 것들이 필요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비대면 수업에서도 적용했었던 개념 지도나 인과관계도 같은 것도 설명을 했고요. 역시나 수업 전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게임화로 진입하고 있었기 때문에 목표와 철저한 규칙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하는 것들이 수업 이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안하였습니다. 이 내용들 부분들을 보면 조금 더 촘촘하게 게임화 도구들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전개 단계에서 보면 뭐 퀴즈 서바이벌을 한다든가 뭐 시간 제한을 둔 뭐 설명을 하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각종 게임화 도구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진행하게 되고, 이 게임을 진행하는 동안에 교수자 입장에서 학생은 지원하고 지지하는 부분들의 발언을 한 번씩 해주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활동에 대한 도구들이 어떻게 잘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제안하였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대면 수업에 있어서도 게임화 도구라고 하는 것들 적극적으로 훨씬 더 많은 부분들을 더구할 수 있었다라는 설명들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수업은 저희가 사실은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적인 부분들을 살펴보면 이 도구에 대한 부분들을 개발하는 것들이 주 목적이었다라기보다는 우리가 긴박하게 대면과 비대면 상황에 대한 병행, 혹은 어느 해에는 비대면 상황으로 강제로 진입하게 되는 교수자의 변화도를 가지면서
내가 지금까지 들었던, 그리고 지금까지 이수하고 많은 부분 교수자로서 습득하고 있었던 이 교수법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학생들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큰 숙제라고 하는 부분들 통해서 모임이 결성되게 되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만큼 가르치는 것들이라기보다는 이 도구에 대한 부분들을 다양하게 해서라는 설명들을 하게 되고, 수업을 들어오면 5분, 10분 열심히 앉아있던 학생들이 15분, 20분 되어지면 지겨워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끝까지 과제에 몰입하게 되고 동기유발을 앞서 10분 안에 확 끌어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저는 이제 교육과에 있다 보니까 매 주차마다 학습 목표, 그리고 전시학습, 차시 예고라고 하는 아주 이제 그 루틴화되어진 부분들을 가지고 학교 현장에서 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하게 되고, 수업 지도안이라는 작성하는 것들이 사실은 불편함이 없이 익숙하게 되는, 학생들한테 과제를 내기도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익숙하게 대한 사용인데, 참여했었던 일부 교수님들께서는 수업 지도안에 대한 부분들을 좀 어려워했었던 그런 이제 부분들도 사실은 좀 단점으로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강의 계획서에 관련되어진 부분들만 작성하는 것과 각 주차별로 나왔을 때 수업에서의 수업 목표에 따른 지도안을 작성하는 것들은 조금 더 상이하기 때문에 지도안 작성에 대한 부분을 어려워하셨지만, 결국에는 어려운 그 수업 지도안의 작성을 통해서는 결국에는 학생들의 아까 게이머 전략이라든가 또 게이머 도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사용할 수 있는 데 있어서의 효과적인 부분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저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게이머 도구라고 하는 것도 저희가 온라인 수업인 경우에는 이제 구글을 이용을 되게 많이 했고요. 줌을 활용하기도 했었고요. 설문지를 활용하기도 했었습니다. 젠보드를 활용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대면 수업인 경우에 앞서 보셨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저희가 게임을 할 수 있는 키워드 판이라든가 또 뭐 선 그리기라든가 이런 부분들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모의 수업에 있어서도 이 게이머 도구들을 방법을 통해 전략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규칙에 대한 부분들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고 자기들끼리 잘 설정했던 것으로도 판단이 되어졌었습니다. 두 대학을 이제 같이 병행해서 교수법 공동체를 적용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 두 대학의 교수 참여자들이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대면으로는. 그렇지만 비대면을 통해서 한 3번 이상의 비대면 모임을 하고 각각 대학에서 6번 이상의 모임들을 통해서 총 9번, 8번에서 9번 정도의 각각 대학에서의 모임의 횟수를 가지게 되면서 제안 주셨던 것처럼 문헌 연구에 대한 부분들에서 저희가 게이미피케이션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알게 되었고, 이것들을 수업에 녹여낼 수 있는 개인적으로 큰 의미 있는 교수별 연구 모임을 진행했었습니다. 그 아쉬움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 학기에도 저희가 주관으로 하는 이제 KND가 아닌 DNK 유닛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변형을 해서 2차적인 이제 상호 교류를 현재 하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조금 더 게이미피케이션을 이용했었던 교수별 연구 모임이라고 하는 것들의 아쉬움을 향후의 활용 계획에 잘 담아서 아쉬웠던 부분들을 한 번 더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진행했었던 이 모임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수법의 적용에 대한 부분들의 교수자 입장과 학습자의 학습 동기 유발할 수 있는 부분들에서의 그 어려움이라고 하는 미시적인 숙제와 거시적인 숙제를 좀 맞닥뜨려서 게이미피케이션을 이용한 수업 지도안 작성이라고 하는 결론을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희가 수업했던 부분들에서 지도안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이 있으시거나 하면 제가 경청하도록 하고요. 또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후에 저희가 더 한 번 더 활용할 수 있게끔 시트에서 나오는 많은 프로그램들을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학교 간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상호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좀 많았으면 하는 게 사실은 활용 계획이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좀 적용될 것 같고요. 또 유사한 교과목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이런 수업 지도안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공유화되어진다라고 하면 거기에 조금 더 쌓고 조금 더 쌓아서 우리 학생들에게 좀 더 많은 부분들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기도 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게이미피케이션이라고 하는 독특한 용어, 개인적으로 저는 그랬습니다. 라는 용어들을 만나서 진행할 수 있었던 저한테는 굉장히 유의미한 교수법 공동체였었고요. 또 대학 내에서만 하다가 대학 간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에 선구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좀 기쁘게 생각했었습니다. 물론 힘든 부분들은 되게 많았긴 했지만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제 기대감을 갖게 하는 연구 모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주변에 좀 공유할 수 있는 수업 지도안이 있으면, 그리고 교수법이 있으면 이런 공유 확산에 대한 부분도 참여해 보셨으면 하는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전공이 아닌 부분들에 대해서 오해 소지가 있었다고 하면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해도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D 유닛 교수법 공동체를 진행했었던 중등토시교육과 박선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